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서 협상이 공식적으로 결렬되었고 외교 테이블은 불이 켤 수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덤전 전화로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시너의 이란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는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저에게 독점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테헤란은 며칠 동안 타협을 거부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당황하고 있었다. 이것은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었고 완충지대와 후퇴할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정권은 홍해에서 오만만까지 모든 전략적 해역을 아우르는 뚫을 수 없는 철의 고리에 둘러싸여 전례 없는 대규모 화력에 포위되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 3척, 전투기 200대, 병력 15,000명, 전함 27척. 이 미국 함대를 보고 IRGC 지휘부는 공포에 휩싸였다. 모스크바로 급히 파견된 아라크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중국의 냉담한 침묵은 테헤란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고 테헤란의 긴장 완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핵 레드라인 때문에 협상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연장 합의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핵무기는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협하지 않는 결정은 즉시 지역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외교의 문이 닫히자마자 바다에서 거대한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세 척의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홍해의 USS 제럴드 R 포드, 아라비아해의 USS 에이브러햄 링컨, 인도양에서 들어오는 USS 조지 H.W. 부시가 치명적인 삼각형을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렉과 의사의 베스처럼 정밀하고 대형 망치처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배치된 27척 이상의 중무장 함선들은 단순한 억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적극적인 질식 메커니즘입니다. 홍해와 오만만의 정박한이 떠다니는 군사기지들은 이란 항구에 출입하는 모든 상업교통을 밀리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200대 이상의 5세대 전투기와 파워 1000명 이상의 완전 무장한 인원이 배치되어 이 지역은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봉쇄는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금까지 39척의 화물선과 유조선이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거나 의심스러운 화물을 운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구축함에 의해 되돌려졌습니다. 4월 28일 아침 아라비아해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결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1 해병 원정대에 소속된 특수작전부대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던 상선 MB 블루스타 3에 대해 전문적인 침투 및 검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선박의 화물과 항로가 자세히 조사되었습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선박은 계속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이란이 자국의 뒷마당으로 여기는 해역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히 워싱턴으로 넘어갔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광범위한 봉쇄가 수상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율무인 잠수정과 버지니아급 핵 공격 잠수함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기로의 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물에 기뢰를 설치하거나 미국 상업 선박이나 미군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파괴할 것입니다. 고급 소나 네트워크 덕분에 버지니아급 플랫폼은 이 지역의 모든 음향 흔적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잠재적인 사보타주나 기로의 부설 시도는 이 수중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계획 단계에서 탐지되고 무력화됩니다. 미국 임무 부대에 발행된 교전 규칙은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민간 선박을 위협하는 비대칭 요소는 즉시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 통제된 봉쇄는 이란의 에너지 수출에 매일 수억 달러의 심각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생산된 석유를 국제시장으로 운송할 수 없는 것은 저장시설의 용량을 압박하고 생산 유정의 강제적인 폐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IRGC가 주요 억제력으로 제시했던 고속정 함대는 이제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과 지속적인 공중 감시 네트워크에 직면하여 기지를 떠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항공모함의 동시 배치는 단순한 물류 증강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구조의 균형을 교란하는 중요한 힘의 투사입니다.
USS 제럴드 R 포드, USS 에이브러햄 링컨, USS 조지 H.W의 갑판에서 이륙하는 F-35C와 FA-18 슈퍼 호넷 비행들. 부시는 센티컴 책임 구역내에서 명확한 공중 우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화력은 이란의 지대한 미사일이나 공중 자산을 발사대에 있는 동안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리한 해군 지배력의 급격한 변화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IRGC의 전통적인 순찰 활동을 효과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항공모함을 동반하는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은 미사일 방어막으로 동맹국의 에너지 수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걸프 지역의 국가들이 이 거대한 방패 아래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반면 이란 군대의 작전 기동 공간은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상 화력의 압박은 정권을 내부적으로 깊은 성찰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장군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상륙 작전 부대는 지역에서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30일 해병 원정 부대와 같은 잘 갖춰진 부대가 상륙함을 타고 전략적 해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들은 해안 방어선을 돌파하고 레이더 기지를 감시하며 필요할 때 해상 무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은밀함으로 알려진 수중 드론은 수면 아래의 모든 군사 활동을 실시간으로 보고합니다. 자율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기로의 제거 작전은 이란의 위협 능력을 무력화하면서 민간 선박을 위한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합니다. 전략적 B-52 폭격기와 F-15E 함대의 지원을 받아 이 공중 우산은 이 지역에서 미군의 억제력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립니다. 물류와 공급망의 완벽한 운영은 이 장기 봉쇄를 지속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비대칭 전술은 이제 오늘날의 밀리미터파 레이더 네트워크에 군사적 대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혁명 수비제가 직면한 이 전략적 교착 상태는 정권의 보안 구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작전 제약은 군사적 위신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 내에서 통치 위기를 촉발합니다. 이 주요 작전 실패의 책임을 민간 행정부로 전가하려는 시도로 IRGC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자신의 권위주의적 통제하에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집중은 관료기구 내에서 내부 갈등을 촉발하여 심각한 신뢰 위기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부 인사들은 외교적 노력을 약점의 표시로 간주하지만 테헤란 권력의 복도에서는 치열한 논쟁과 해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미약하고 계획 없는 시도는 미 해군의 기술적 우월성에 의해 즉시 무산됩니다. 경제적 고립의 파괴적인 영향이 국가의 기반을 흔들면서 석유 수입의 극적인 감소가 군사 및 공공재정을 지속 불가능한 예산 적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로 급히 비행한 것은 국제 무대에서 이 공영을 명확히 반영한 것이었다. 푸틴 행정부와의 비공개 회담은 테헤란이 기대했던 군사적 또는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크게 미치지 못했다. 러시아가 자체적인 지정학적 도전과 전선에서의 물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을 대신하여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전선을 열기를 거부했습니다. 외교적 예의를 지키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은 테헤란을 이 봉쇄에서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라크치의 빈손 기화는 IRGC가 의존하던 외부 동맹이 위기 시에 얼마나 비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동구건의 실용적인 침묵은 테헤란에 큰 실망과 혼란을 초래했다. 이 외교적 및 군사적 교착 상태는 이란 국내에서 붕괴 시나리오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대중은 시장 가판대와 주유소에서 매일 국경 보호와 경제 관리에 대한 국가의 주장 약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로 인한 연료와 통화 부족은 정전과 기본 식료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부가 제공하는 할인 패키지는 인프라 결함을 가리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에게 기본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보여주던 정권의 무적 이미지가 걸프만의 미국 함선의 그림자 속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절망에서 비롯된 사회적 분노는 거리에서 새로운 반란의 물결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으로 인해 외교적 몰입의 규모가 훨씬 더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무역이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기를 원하지만 이를 이란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해당 지역에서 철수시키는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징의 자국민 철수 요청은 위기가 도달한 단계와 국제 시스템 내에서 이란의 고립을 확인하는 중대한 외교적 메시지입니다. 수년간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으로부터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해온 중국은 미 해군의 물리적 봉쇄에 직면하여 이 무역을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양까지 확장된 CNTCom과 인도파콤의 엄격한 통제는 이란의 회색 시장 무역을 무너뜨렸습니다. 정권의 외환 수입을 제공하는 생명선이 좁아지면서 이란 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촉구하면서도 이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신중히 피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이 가라앉는 배를 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베이징, 모스크바,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자국민에게 즉시 이란을 떠나라고 연이어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가오는 완벽한 폭풍과 정권의 붕괴를 가장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수년 동안 중국은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으로부터 하루에 140만 배럴의 저렴한 암시장 석유를 배럴당 브렌트보다 8에서 10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왔습니다. 이전 분석에서 보여드렸듯이 미국은 이 흐름을 전 세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생산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아랍에미리트가 나서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의 국가에서 자국민을 긴급 항공편으로 대피시키고 있는 중국에게 에너지 선택은 간단합니다. 제재를 받은 위험하고 위험한 이란산 석유 또는 합법적이고 무제한이며 안정적인 아랍에미리트 석유. 베이징은 주저없이 걸프 지역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석유 다리는 양쪽에서 끊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봉쇄가 유조선을 막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대체 공급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주요 고객도 테이블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생명선을 확보하려는 본능은 국제적 압력과 제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붕괴하는 정권에 대한 자금 지원에서 베이징을 신속히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UAE가 원활하고 저렴한 에너지 대안을 제공함에 따라 어떤 합리적인 국가도 자국 기업을 미국 재무부의 표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렬의 변화는 이란이 마지막 주요 고객을 잃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중국과 같은 실용적인 강대국이 외교관과 시민을 철수시키고 배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무대에서 아무도 이란 정권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들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통해 무기나 물류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조차도 미약한데 이는 모스크바가 자체 전쟁의 수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 붕괴하는 테헤란에 손을 내밀 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테헤란 거리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분주한 상황에서 IRGC의 파산된 예산을 구제하거나 넘쳐나는 석유 비축량을 국제시장에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하여 에너지 수출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이란의 대체 시장 탐색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세계 에너지 지도에서의 이 거대한 재편성은 이란을 글로벌 시스템에서 완벽히 고립시키는 완벽한 외교적 체크메이트입니다. 서방 정보기관의 감시 아래 해체되고 있는 암호화폐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정권의 외화 확보 희망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동방 정책은 동맹국들의 대피 비행과 아랍에미리트 석유의 매력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란은 너무 눈이 멀어 자신이 시도했던 거대한 글로벌 체스 게임에서 단지 졸에 불과하며 이미 오래전에 판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는 정권 관리들이 비공개적으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깊은 불일치를 나타냅니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서 나오는 전쟁 준비 촉구는 현지의 세력 균형을 다루기보다는 국내 대중을 결집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협상 테이블에 제시된 우라늄 농축 지속과 같은 요구는 미 해군이 전략적 해역을 통제하는 환경에서 외교적 반응을 찾지 못합니다. 자체 석유를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저장 시설이 가득 차 생산 유정을 폐쇄한 국가가 글로벌 시스템에 전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정권이 스스로 설정한 레드라인이 현장에서의 실질적 무관함 때문에 지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국가 관료들은 급진적인 지지층을 단합시키려 애쓰는 동시에 세계적 고립에 막대한 비용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대중에게 보여준 권력의 환산이 무너짐에 따라 외교 테이블에서의 강경한 입장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비공식적인 노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지상에서 군사적 압박을 증가시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의사결정 위기는 국가의 제도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외교의 예측 가능성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경제 붕괴를 지켜보는 것과 군사적 도발의 파괴적인 결과를 견디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거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는 테헤란의 망상적인 교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구축된 이란의 전체 전략적 틀이 붕괴되었고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더 취약해지는 쪽이 자신들임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은 이란이 지정학적 무대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최종 단계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자신의 레드라인을 매일 새로 그리지만 그중 어느 것도 방어할 수 없는 정권은 국제관계에서 더 이상 행위자가 아니며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세계의 단호한 복맹에 직면하여 이란의 고대 신정은 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교 테이블에서도 참담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결국 외교적 정신분열증은 쓰라린 각성과 정권의 조용한 붕괴로 이어져야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군을 위협하는 자들이 비밀 회의실에서 생존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애원하고 있지만 게임은 끝났습니다. 결론입니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협상도 없고 지원도 없다. 단 한마디로 트럼프는 47년 된 테러 제국의 종말을 촉발시켰고 2003년 이후 보지 못한 장대한 함대가 테헤란과의 결판을 짓기 위해 배치되었다. 항공모함 3척, 전투기 200대, 병력 15,000명, 군함 27척, 해병대, 잠수함, 기로의 제거함, F-35,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습니다. 39척의 배가 경로에서 벗어났습니다. 내부에서는 IRGC가 민간 정부를 제쳐두었지만 이는 힘의 표시가 아니라 첫 번째 균열의 징후입니다. 모스크바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베이징은 대피 항공편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아랍에미리트의 석유가 중국을 걸프로 끌어들였다. 혁명 수비대의 모든 전통적인 카드는 사라졌다. 비대칭 카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 카드는 비어있다. 외교 카드는 녹아버렸다. 이제 유일한 질문은 정권이 항복할 것인지, 군사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붕괴할 것인지입니다. 모두 패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승리하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의 끝에 도달했지만 우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PPR 글로벌의 상세한 분석을 장거리 운전 중이나 하루 중 휴식 시간에 팟캐스트로 쉽게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스포티파이 채널로도 초대합니다. 지금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우리의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